최근에 주식 초딩 유튜브에 나온 거 보셨어요? 너무 좋은 건데 이제 교육이 필요해요. 주식 얘기 보지 말고 여행 안 가면 되죠. 주식은 누가 언제 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많은 40대, 50대 직장인들이 이제 돈을 어느 정도 10억 모으면 전업 투자하는 그런 꿈을 꾸는 분들도 그건 꽤 지극히 있는데. 잘못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노동력이 있고 자본력이 있잖아요. 근데 자본력은 없죠, 대부분. 대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노동력이 내가 부를 창출하는 거에 90%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10%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까 점점 이 10%가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월급은 그렇게 안 늘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10% 했더니 월급을 통해서 내가 부를 창출하는 것보다 이 자본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게 이제 더 빨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그만두고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이 투자라는 거는 내가 기업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일을 해야 돼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 일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자기 일하려고 그래요. 아, 사고 팔로 해갖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모델인 거예요. 주식을 트레이딩을 해서 저는 투자가 돈을 벌겠다는 거는 왜 기업이 일을 하는데 왜 자기가 일을 하려고 그럴까? 그때부터는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네요. 그것도 사실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을 해서 벌겠다는 건 똑같은 맞아요. 거예요. 주식 노동해서 그렇죠. 벌겠다는 거죠. 네. 최근에 주식 초딩 유튜브에 나온 거 보셨어요? 아니요. 이제 초등학생들도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1,000만 원 계좌 막 공개하고 이러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투자 열기가 확산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건데 이제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다,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 그리고 기업이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주식은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다. 이걸 꾸준하게 가르쳐야 되죠. 아직도 이제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조금만 떨어져도 막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늘어났던 거고. 근데 그런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길게 보지 못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는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면 1억이 있어요. 1억 너무 큰가? 한 5천만 원이 있다고 할게요. 5천만 원이 있을 때 이거를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갖고 싶은 기업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건지. 그 돈의 성격이 중요해요. 돈이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내가 필요 없다. 그러면 한 번에 투자해야 되죠. 근데 내가 뭐 사실은 이 5천만 원 가지고 얼마 뒤에는 결혼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필요한 돈이라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결혼 자금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죠? 네? 저희 사실 지난 딱 요맘때 출연하셔가지고 신혼여행도 가지 말고 커피도 사 먹지 말아라. 많은 원성을 살 수 있는 얘기거든요. 악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믿으니까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부자가 되는 거와 내가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가졌을 때 먼저 부자가 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자그마한 그런 기쁨에 쓸리면 안 되죠. 사실 작년에 좀 특수한 해였잖아요.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은 화랑이고 이 두 개가 정말 만나면서 주식 투자 열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데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 일단 여행 가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에서 막 주식 얘기 보고 싶지 않거든요. 주식 얘기 보지 말고 여행 안 가면 되죠. 경제 동력이 더 중요하다. 노후 준비 전혀 안 하고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는데 이제 투자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라. 그러면 저절로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내 재산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걸 경험하면 되는데 우리 잘못된 영향들을 먼저 받고 있어요. 포악행, 욜로. 그래서 뭐 그냥 적당히 살아. 그러면 될 거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금융 문명이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국이 안타깝게도 잘못된 돈에 대한 교육, 또 잘못된 투자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철학이 없고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한국이 최악이에요. 금융 문맹 수준으로? 네, 최악이고 최악인 나라가 전형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더하죠. 한국보다 주식 투자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퇴직연금 주식 비중이 10%예요. 한국은 몇 %인지 아세요? 40%. 제가 40%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정말로요? 2%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퇴직연금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원금 보장이라는 이상한 늪에 빠져 있어요. 근데 퇴직연금인데 이게 원금 손실이 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은행 예금에 있어야 돼. 20년 후에 똑같은 금액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반의 가치도 안 돼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당연하죠.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맞아. 위해서라도 주식에 투자해야 당연하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20년 후에 은퇴할 거라 그러면
주식의 비중이 높아야 되죠.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전국 방방곡곡에 다 다니시면서 강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의 원칙을 설명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으로 하시는 거세요? 아니 저는 이제 그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이 일본처럼 가면 안 된다. 사교육비 다 엄청나게 쓰고 있고 아이들 경쟁력은 떨어지고 우리 쿠팡을 본 좋은 예잖아요. 그 쿠팡의 주인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십조의 부자가 됐죠. 그런 아이들이 점점 더 나오면은 한국은 잘못될래 잘못될 수가 없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투자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잘못될래 잘못될 수가 없는데 지금 한국은 일본 모델을 따라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국영수에만 몰입하고 있고 사교육비 쓰고 있어요. 쓰고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펀드 계좌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25살, 30살 됐을 때 그 돈 가지고 아이는 뭐죠? 창업을 해야 돼요. 근데 국영수 잘하는 교육, 학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점점 창의성을 잃어버리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악플 되게 많이 달렸었어요. 왜냐면 사교육만큼 가성비 있는 투자가 가성비가 없다. 가장 없는 비율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 창업성을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좀 높은 점수 받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되는 꿈을 가진 아이들은 큰 픽처를 보지 못해요. 제가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무조건 놀아야 돼요. 두 자녀 있으시잖아요. 네네. 사교육을 안 하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악플도 많을 텐데 미국에는 사교육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교포들을 위해서 뭐 SAT 학원 방학 동안에 2달, 3달짜리 하는 거. 근데 그런 데는 다녔고, 근데 미국 시스템은 애들이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래서 피곤해서 스포츠 하고 나면 와서 잠들고 그런 이상적이네요. 이제 한국은 이제 너무나 잘못된 거죠. 학원에서 밤 11시까지 그렇게 보내는 아이들은 지쳐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하고 되냐면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쟁이 그냥 엄마도 원하고 나 그래 편하게 살아라. 평범한 게 최고다. 근데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저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그 생각을 못 할까? 그래서 다양성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대신에 그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주고 펀드를 사주고 그 아이들은 상상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럼 엄마가 해주는 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즐거운 세상이다. 결심해라. 아이를 지극히 평범한 월급쟁이로 만들 거냐? 아이를 큰 부자로 만들 거냐? 그건 엄마들의 결정인데 지금 교육 시스템은 미안한 얘기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과감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